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등비수열 개념 정리를 일단 시작할 건데, 등비수열도 사실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을 좀 먼저 정리해 보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등비수열인데, 등비수열이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정한 비율로 변하는 수의 나열이라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2면 둘째 항이 6이 돼서 이제 3을 곱한 결과면 또 3을 곱해가면 되지. 이렇게 계속해서 3을 곱해가는 이런 모양의 수열을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자, 등비수열에서 첫 번째 얘기로 이런 생각을 하나 하자 이거야. 첫째 항을 A라고 할 때 두 번째 항은 A에다가 R을 곱한 거, 이렇게 R을 곱한 거 있지? 세 번째, 결과적으로 N번째 항은 어떻게 되냐? N번째. 네 번째가 A 곱하기 R의 세제곱이니까 N번째는 A 곱하기 R의 N-1승이라고 얘기해서 여기서 A는 첫째 항이라고 얘기하고 R은 공비라고 한다 이거예요. 공비. 일정하게 곱해주는 수. 이렇게 얘기해서 얘를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일반항. 내용 상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일정하게 R을 곱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놈을 N번째 항이라고 얘기하고 이 놈을 일반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공비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첫째 항분의 둘째 항, 내지는 둘째 항분의 셋째 항, 아니면 세 번째 항분의 네 번째 항.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비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요거 있지? 요거. 요 놈이 공비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된다. 첫째 항분의 둘째 항이나 두 번째 항분의 세 번째 항이나 세 번째 항분의 네 번째 항이나 모두 똑같이 R이다 라는 의미로 일반항은 이렇게 쓰고 R에 관한 식은 이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이 등비중항이야. 등비중항. 등비중항은 어떤 얘기냐면 여기 요거 하나 있잖아요. 요거 얘를 잘 보면 대각선 이렇게 곱해 봤을 때 A2의 제곱이 A2의 제곱 A1 곱하기 A3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보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했을 때 A3의 제곱은 A2 곱하기 A4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등비중항은 A, B, C가 예를 들어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가운데 항의 제곱이 앞뒤 항을 곱한 결과와 같다라는 식의 의미를 가지고 이놈을 등비중항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야. 등비중항. 가운데 항을 제곱하면 앞뒤 항을 곱한 것과 같다.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등차수열 했었잖아. 등차중항.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등차중항을 얘기했는데, 등차중항은 가운데 항의 2배가 앞뒤 항의 합과 같은 거지. 등차중항은 가운데 항을 2배 하면 앞뒤 항을 더하는 것과 같다라는 건 등차중항이고, 등비중항은 가운데 항을 제곱해서 앞뒤 항을 곱하는 결과가 같다라고 하는 거지. 지금 이제 두 가지 얘기한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일반항에 관한 얘기고, 두 번째는 등비중항에 관한 얘기인데,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가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개념 정리는 그냥 간단하게. 자,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등비수열의 합이지. 등비수열의 합. 자, 세 번째는 합에 관한 건데, 합. SN이라고 해서 N번째까지 더하란 뜻이야, 이거. N번째까지. 첫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n번째 항까지 더한다. 이렇게 n번째 항까지 더하면 그 결과, 자, 이 결과를 좀 정리하고 싶어서 이렇게 할 거라 이거야. sn에다가 r을 한번 곱해.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항들에다가 r을 다 곱할 건데 여기에 r을 곱해서 이렇게 쓰고 여기에다 r을 곱해서 한 칸 내가 뒤에다 쓰고 있는 건데 쭉 가서 여기에다가 r을 곱하면 ar의 n승이 되겠지? 지금 위에 보이는 sn에다가 r을 다 곱한 결과야.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뺐다 이거야. 빼면 sn에서 r 곱하기 sn을 빼니까 1-r의 sn이 되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뺀다고 생각을 해보면 같은 것들은 다 날아가겠지, 그지? 그러니까 a 하나 남고 가운데는 다 없어지고 여기까지 다 없어져.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빼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하나 이렇게 생기겠지, 이렇게. 그래서 sn이 1-r로 나눠서 a로 묶어버린다. 1-r분의 a 괄호 1-r의 n승 이렇게 정리하는데 얘를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얘기한다. 조심할 거는 r이 1이 아닐 때야. r이 1이면 분모가 0이 되니까 안 되겠지. 자, r이 1이 아닐 때고 a는 첫째 항이고 n은 여기에 지금 n개를 더했으니까 요 n이 뜻하는 건 뭐냐면 개수야, 개수. 요 부분 헷갈리지 말고 요거 개수. n이 뜻하는 거는 개수다. 내가 뭐 10개를 더했다 그러면 10승이 되는 거고 20개를 더했다 그러면 20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나타내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인 거고 등비수열의 합 S에는 1-r분의 A 괄호에 1-r n승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세 번째 내용까지 됐잖아. 근데 이제 네 번째 얘기는 사실 요거에 관련된 얘기인데 네 번째 주제는 뭐냐면 지금 방금 우리가 썼던 그 합에 관한 공식을 다시 한번 보면 말이야. SN이 어떻게 생겼냐면 1-r분의 A에다가 1-r의 n승인데 이놈을 분배해서 따로따로 쓰기로 한다 이거야. 1-r분의 A를 이렇게 분배해서 내가 이렇게 썼어. 이렇게 잘 봐. 1-r분의 A 곱하기 R의 n승. 자, 내가 그냥 모양상으로 이렇게 썼는데 이 모양이 뭐냐면 내가 편의상 얘를 K라고 생각을 해보면 K 곱하기 R의 n승이다. 그냥 편의상 이렇게 정리할게.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K와 여기에 나와 있는 R의 n승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똑같고 가운데만 마이너스야. 등비수열의 합은 이러한 모양을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야.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지. 어떤 놈을 내가 이렇게 썼어. 3-3 곱하기 2의 n승 이렇게 쓰면 앞에는 3이 있고 뒤에는 빼기 3 곱하기 2의 n승인데 이 모양만 봐도 아 얘가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거야. 이 숫자들의 상태들만 봐도 이놈이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모양의 상태를 일단 빨리 눈에 좀 익혀두고 다섯 번째 주제는 역시 등차 수열이든 등비수열이든 아니면 또 다른 수열이든 간에 항상 적용되는 식은 이거야. 항상 적용되는 식. 일반항 A에는 SN에서 Sn-를 빼는 거다. n은 얼마부터? 1부터가 아니라 2부터. 요렇게. 여기까지가 일단은 등비수열의 기본 원칙이야.
여기까지 5번 주제까지가 등비수열의 기본적인 공식 내지는 기본적인 개념들인데, 여기에다 추가를 조금 하자면 6번째는 도형의 활용이 있는 거지. 도형의 활용 문제들은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갈 건데, 도형의 넓이 또는 길이가 변하는 것을 닮음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정삼각형의 넓이나 뭐 기타 등등을 이용하든지 해서 넓이와 길이를 다루는 문제가 하나 더 있고,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원리합계라는 건데, 지금은 내가 이걸 잠깐 생략할 거야. 원리합계라는 건 이자율 계산이야. 이자율 계산.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 내용일 수는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좀 생략하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등비수열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요 정도만 일단 숙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그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오늘 설명했던 내용을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는 게 좋지. 일단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일단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